안녕하세요. 두잇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우리 1장, 둘째 마당에 1장 내용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제약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이 프로젝트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첫 화면의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지는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제약 조건을 가지고 화면에 배치를 한다. 그래서 버튼이나 이런 게 어느 위치에 가서 붙어 있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제약 조건은 연결선으로 만들어준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해본 게 이제 이런 화면인데요. 이 버튼, 가운데 있는 버튼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각각 이제 모서리에 있는 걸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모서리에 보면 파란색 사각형이 있어요. 이걸 핸들이라고 하고요. 이 핸들에 딱 갖다 대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걸 끌어당기면 크기가 바뀌어요. 크기가. 자, 그래서 이 핸들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이 위젯 또는 뷰의 크기를 결정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크기를 결정한다. 그러면 우리가 연결선이라고 하는 컨스트레인트는 자, 오른쪽에서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제약 조건을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게 버튼의 위치를 결정을 하고, 버튼의 크기는 자, 여기 있는 핸들을 조정해서 결정한다. 근데 잘 보면 요걸 움직이면 어떤 값이 변해요? 오른쪽의 속성에서 레이아웃 위드스와 레이아웃 하이트의 값이 변하죠. 자, 이건 뭐예요? 가로와 세로 크기인데 값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매치 페런트 랩 컨텐트 말고 값을 지정할 수 있는데 값이 이렇게 지정돼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거를 이 화면에서, 자, 디자이너 도구 화면에서 자동으로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핸들을 이용해서 뷰의 크기를 조정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지금 둘째 마당의 첫째 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둘째 마당의 첫째 장은 아주 자세하게 천천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별로 어렵지 않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천천히 진행하고 있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존에 프로그램을 해보셨던 분들은 아이고 왜 이렇게 천천히 진행하나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네요. 자, 근데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쪽에 가보면요. 자,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인 경우에 얘기한 것처럼 자석 모양을 풀어도 되고요. 이제 자, 눈 모양을 풀어도 됩니다. 그러면 눈 모양은 이 디자인 화면에서도 이 청사진 화면처럼 자, 이런 값들이 보이도록, 자, 마우스가 커서가 올라가면 보이도록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굳이 필요 없어요. 이거를 이렇게 안 해도 청사진 화면을 열어놓으면 뭐 이건 대충 보이죠, 그죠? 물론 여기 값들이 조금 덜 보이는 건 있으니까 이걸 다 풀어놓는 게 더 자세하게 보는 방법이 될 수는 있죠. 근데 어쨌든 마진 값들이 다 보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석 모양을 풀어놓고 쓰셔도 됩니다. 네, 어쨌든 지금은 이제 자석을 다시 막아놓고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자, 여기에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예요? 얼라인이라고 하는 것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팩이라고 하는, 자, 이런 기능들이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쓸 수가 있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 가이드라인 한번 볼게요. 가이드라인은요, 자, 이렇게 세로 가이드라인과 가로 가이드라인을 추가를 할 수가 있네요. 그럼 가로 가이드라인, 세로 가이드라인이 뭔 얘기냐? 자, 가로 가이드라인, 세로 가이드라인, 자, 버티컬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거 클릭을 하고요. 보면 자, 여기에 세로줄이 하나가 딱 추가가 됐어요. 세로줄이. 자, 세로줄이 하나 추가가 됐는데 자, 이 세로줄을 이렇게 움직이면 세로줄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럼 세로줄을 자, 46이든 얼마든 이렇게 결정을 하고요. 자, 첫 번째 버튼이 있는데 이 첫 번째 버튼을 자, 이렇게 움직인 상태에서 자, 첫 번째 버튼의 왼쪽 연결선, 자, 연결선을 일단 없애볼게요. 자, 요거를 자, 오른쪽에 자,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 보이는 데서 점을 누르면 없어지겠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연결점을 요 가이드라인 선으로 연결을 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부모 레이아웃과 붙은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에 붙었어요.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 자, 여기에 버튼을 하나 만약에 또 추가를 했어요. 아래쪽에 추가를 했고요. 자, 여기 추가되면 이걸 쭉 끌어다 놓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요 버튼도 왼쪽에 있는 연결점을 가이드라인에 붙이면 어떻게 돼요? 정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이걸 붙일 수 있는 거죠.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우리가 뭐 포토샵이나 이런 그래픽 도구나 이런 거 쓰면 보통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 버튼은 이 아래쪽하고 아래쪽 연결점을 붙이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버튼과 요 버튼이 딱 정렬돼서 왼쪽 정렬이 돼서 보이게 되겠네요. 자, 이런 역할을 가이드라인이 한다. 자, 가이드라인은 여러분이 이제 필요한 경우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그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이제 해봤는데요. 이게 기본 레이아웃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2.3 이전에는 이게 아니라 렐러티브 레이아웃, 상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 기본이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이제 기본이 아니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상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라든가 다른 레이아웃은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또 하나씩 볼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레이아웃을 만들 때 이 한 가지만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같이 섞어서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레이아웃도 우리가 자세하게 또 더 살펴볼 거니까요. 일단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첫 화면에서의 레이아웃이 이거다라고 하는 것만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자, 아래쪽에 텍스트 탭을 한번 가볼게요. 텍스트 탭을 가보면 자,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가장 최상위 레이아웃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자, 레이아웃 위드스와 하이트 말고 다른 속성들이 이렇게 보이네요. 그죠? 그리고 버튼에 가보면 뭐 이상한 속성들이 많아요. 이상하다라고 하는 건 이제 아주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중에 ID라고 하는 거 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팔레트에서 갖다 끌어다 놓으면 ID가 자동으로 부여가 된다. 이건 나중에 아주 중요하게 쓰일 거다. 그죠? 그 다음에 버튼에 보이는 글자는 텍스트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화면에서 디자인 탭을 눌러서 보이는 이 디자이너 도구 화면에서 뭔가를 하게 되면 이 XML 원본이 막 자동으로 편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app 땡땡으로 해서 여기 layout constraint top to top of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까 만든 이 연결선에 대한 정보를 XML로 만든 거예요. 와, 이거는 여러분이 이 정보를 다 외워서 입력하기는 쉽지 않겠죠? 근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실제 앱을 만들 때 그때는 레이아웃이 훨씬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레이아웃이 복잡하면 이 화면에서 디자인 화면에서 이 마우스를 뚝 끌어다 놓고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왜냐하면 디자인을 예쁘게 해가지고 막 붙이려고 하면 미세하게 그 위치를 조정해야죠. 그러면 텍스트 탭에 가서 XML 원본을 조작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태그의 속성까지 어느 정도는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거는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레이아웃 할 때 직접 입력도 막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이런 내용들 잘 모르겠는데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나중에 입력하면 알겠지만 여기서 땡땡 입력하고요. 레이아웃 이렇게 입력해 보면 자,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쭉 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을 쓸 수 있는 거다 내지는 어떤 것들이 있다 정도만 대충 개략적으로만 알면 그것만 익숙해지면 나머지는 외울 필요가 없이 필요하면 저기서 검색해서 찾아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것도 편집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이 제약 레이아웃은 속성이 훨씬 복잡한 이름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보이지만 그 다른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나 이런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 이런 것들 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훨씬 쉬운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제약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XML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속성에 있는 이름을 다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 했죠. 그리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자, 이 속성에서 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안드로이드 땡땡 안드로이드 콜론이 붙은 거는 안드로이드 API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속성이고요. 자, app 땡땡이라고 하는 거는 자, 그러면 요거는 위에 뭐 설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요즘에 그냥 app 땡땡으로 그냥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으로 이게 입력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나중에 이것도 봅니다. 어쨌든 이제 app 땡땡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 라이브러리 또는 여러분 직접 만든 속성을 쓸 때 이렇게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장 둘째 마당의 첫 번째 장을 다 끝냈습니다. 어떤가요? 어렵진 않죠. 굉장히 어렵지 않게 느끼실 수 있도록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좀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죠. 아까 잠깐씩 이제 이 XML 태그 얘기를 하니까 아우 굉장히 복잡한데 이거 뭐 어떻게 한다는 거야.
예, 얘기한 것처럼 지금 그걸 다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자, 아까 우리 디자인 탭에서 했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있다. 아, 화면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 아직 소스 코드 많이 안 했으니까요.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자, 이 화면 구성하는 쪽에 집중해서 몇 번, 처음에 이해가 안 되면 몇 번 반복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리고 지금 뭐예요? 마우스 찍찍 끌어다 놓고 이 끌어다가 화면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계속 반복해서 수정해서 익숙하게 만들어 주시면 점점 쉬워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 내용을 다 끝냈고요. 우리가 2장으로 넘어가면 역시 이제 또 화면 다루는 걸 할 겁니다. 아직 소스 코드 안 들어갑니다. 어렵지 않게 화면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게요, 자동으로 만들어진 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로그인 화면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입력 상자 있고, 그 다음에 로그인 버튼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이미지 같은 게 바탕에 깔리고, 이런 것들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두 번째 장에서 나오는 레이아웃 정도까지만 해도 그런 걸 만들 수 있어요. 예,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다른 종류까지 익숙해지면 이제 좀 자신감이 붙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1장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